생존자나 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죽음에 대해서 한 국가가 갖는 태도, 이 태도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무슨 제도적 보상이 소용이 있습니까? 난 저 이상민이라는 저자의 얼굴 하루라도 더 보는 게 고통이다. 자, 세 번째로 그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실에서 유가족 6분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회견이 있었죠. 예. 6개 요구사항은 진정성 있는 사과, 어떤 그 책임 규명, 그 다음에 2차 가해 방지, 그 다음에 유족이 참여하는 어떤 적절한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문서로 발표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거야. 그동안에 세월호는 왜 유족들이 전면에 맨 앞줄에 있는데 왜 12구 참사는 유족들이 안 보이냐, 이런 의문을 저도 많이 제기했는데 그 이유가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거예요. 네. 정부가 철저하게 갈라치기 하고 유족들 명단도 없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네. 이럼으로써 유족들은 정부가 조사는 알아서 하고 배상도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여기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를 당해왔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 의한 간접살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럴 정도의 말이 나온 거는 그동안에 정부에 의해서 많이 차단당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예. 분향소에서 위패 사진 다 치워버렸죠.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예. 명단 공개는 범죄라 그랬지. 예. 이러면서 얼굴과 이름을 거짓말같이 지워나가고 지웠죠. 절대 모이게 안 해줬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족들이 서로 모이려면 연락처는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족 명단은 없다. 예,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들통났죠. 거짓말로 들통났죠. 예. 아니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나는 국회 앞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민이란 자가 하루라도 더 장관에 앉아 있는 건 이 국가의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이자 치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질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어. 저 장관 저놈 하나가 이 나라의 수치요. 네. 제가 정권 말아먹을 거예요. 네. 두고 보라고. 그랬는데 유족들이 이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가슴을 치시면서 보셨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또 외국 사례는 이건데 제 채널의 성격에 맞게 미군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그 브라운 대학의 왓슨 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그러면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The Cost of War 프로젝트. 네. 전쟁의 비용 프로젝트. 네. 그 테러와의 전쟁 20년에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희생과 얼마만한 비용을 지불했는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네. 그 프로젝트예요. 네.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으로 그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숫자가 대략 한 7,000명에서 8,000명을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네.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한 사람 숫자가 3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네. 그걸 지켜본 4명이 자살을 한다. 네. 4배가 넘어요.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4배가 넘습니다. 네. 작년에 8월 31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을 이제 종식하겠다는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루에 18명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명이 자살합니다. 네. 그나마 이게 조금 줄어든 수치인데 네. 2018년에 미군 참전 미군 자살자 숫자가 한 해에 7,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20명 꼴이에요. 네네. 이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됐던 거예요. 네네. 내가 이 코스트 오브 워 프로젝트에 나온 수치나 그 현상들을 보면 정신이 아닥해진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살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때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우울과 고립과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마약, 알코올 중독, 재정 파탄, 그렇죠. 이혼, 네. 범죄 이런 길로 빠지는 사람은 최소한 그 10배를 잡아야 된다. 네. 그러면 40만 명 가까운 수준. 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미국은 연금제도 잘 돼 있어. 참전수당 잘 나와. 네. 그러면은 38세에 군에서 나오면 18살에 입대니까 전쟁터 한 번만 갔다 오면 38세에 나와서 그 이후로 50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미국의 군인연금은 본인 기여금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100% 국가 부담이고 네네. 거기에 참전 수당이 나오고 네. 아프면 치료해 준다고. 네.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처음에는 트라우마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아, 그것도 메인이 아니니까. 그거 심리 치료 다 하고 예. 지금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전쟁터에 사람이 죽는데 갔다 왔다는 거에 대한 물론 심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위의 시선, 예. 비정상으로 자기를 보는 거지. 아, 쟤는 전쟁 갔다 오나요? 예. 이런 식의 시선, 예. 고립돼 가기 시작하는 거지. 네. 심지어 고립감. 가족에서도 아하.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그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점령지에서 포로가 됐던 여성은 해방된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차별을 받는 이런 예. 일들이 많잖아요. 아우 쟤는 전쟁터 가서 네. 무슨 일을 겪은 거야. 예. 이런 시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모든 제도는 잘 돼 있지만은 2차 가해, 3차 가해가 아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빚어낸 현상이 자살자 37,000명에 아. 비정상적으로 높은 재정 파탄 이혼, 범죄 이혼. 네. 재작년 1월 6일 날 미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참전용사 숫자가 무시할 수 없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재난과 그 전쟁과 이게 비슷한 이치인데 네. 생존자나 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미국이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이번에 아. 12구 참사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얘기하지 1대1로 공무원이 붙어서 다 해주지. 근데 뭐가 부족한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라 슬퍼할 때 마음껏 슬퍼할 수 있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만 해줘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떤 그 재난과 참사는 전쟁과 비슷한 거라 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는 주로 우리 제도적 보상 다 했다? 이러면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거야. 아. 그래서 어제 한 어머니가 KBS에 나가서 10조를 배상해 줘봐라. 아무 소용없다. 그거 나한테 가만히 있으란 뇌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슬픔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누군가 함께하면서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자유가 빼앗겼을 때 반응이 고립감, 무기력감, 좌절감.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엄마가 될까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부짖잖아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데 장례 치르고 이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참전용사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한 국가가 갖는 태도, 자세, 태도. 우리 사회의 태도, 자세. 근데 아하. 이 태도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무슨 제도적 보상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난 저 이상민이라는 저자의 얼굴 하루라도 더 보는 게 고통이다. 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유족의 마음이었던 거야. 예. 똑같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 하면은 두고 보십시오. 이게 세월호보다 더한 참사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네. 거기에다가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 협의하겠다. 아, 난 예산안하고 국정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 저는-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어 지금. 저는 그거를 보고 이제 정말 악마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다 갖다 어디 예산을 갖다 아니 붙입니까? 이 뇌에 감성의 뇌, 공감의 뇌가 완전히 퇴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참사를 겪게 될지 몰라요. 미국 사회가 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를 잘 보자고. 네. 한 사회가 우리가 복지 제도를 얘기하고 연금을 얘기하고 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깊은 연대가. 그 위에서 예. 질적인 복지를 얘기를 해야지 양적인 복지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이야. 명당 공개하니 안 하느니 이거 갖고 싸웠던 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아니 그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죠. 유족들께서 한 자리에 같은 처지의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대로는 우리 아이 보내줄 수 없어요. 어디에 추모관이라도 만듭시다. 거기에 애들 영정이라도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남들이 나서서 멱살 갖고 싸워? 이게 얼마나 엉터리 논리야. 그 논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조치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조치만 빼고 나서 정쟁이 된 건 뭐야? 국정조사 하자 안 된다. 명단 공개하자 안 된다. 이걸 왜 우리가 논쟁을 해? 네.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거를 하기 싫었던 거야. 네. 사과도 그래. 대통령이 유족들 대통령실이나 관저에나 어디든 아무 장소나 빌려가지고 한 번에 어려움 2번, 3번 나눠서 손 잡아주고 미안합니다. 이거 정말 정부의 부실함과 무능력으로 우리가 이 아픔을 드렸습니다. 아니 손 잡아주고 하는 게 사과요. 조계종 가서 하는 게 사과가 아니고 명동성당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그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아직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받아본 적이. 예. 그리고 사과의 맥락적 의미는 뭐야? 깊은 책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네. 그러면서 그 용서를 구하고 또 이 책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밝히고 그런 속에서 아픔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면 유가족은 이해의 마음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용서하는 단계, 화해와 용서가 따르는 단계. 이것이 사과로부터 화해에 이르는 그렇죠. 하나의 맥락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 이걸 일컬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유족들은 바란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하급 소방관 경찰관들을 조지는 걸로 통한 사법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근데 사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법적 정의는 응징이고 벌을 주는 거고 회복적 정의는 그것이 초월해서 이제 넘어서서 네. 그 사법적 정의는 기본이고 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회복적인 사회 즉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으로 우리 나가자.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과를 얘기하는 거고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정의가 달성이 됩니까? 안 보였던 투명인간 같은 유족들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건 매우 의미가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족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방치가 됐다. 우리 사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던 겁니까? 그래. 저 장관 경찰청장 저놈들 저기 하루라도 더 얼굴 보일 때마다 진짜 규탄의 댓글들 남겨주셔요. 네. 쟤들 하루라도 더 있으면은 국가가 위험해진다. 맞습니다. 막 가는 국가가 돼버리고 품격을 잃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장황하게 미군들 사례까지 들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재난과 아픔을 보고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사람이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구속시키고 아무리 자유를 얘기한다 한들 우리의 묶인 가슴은 불행해지고 네.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회복 탄력성의 시대다. 회복 탄력성의 공간 마련이 우리 국가가 앞으로 성숙해지는 길이다. 네. 이걸 강조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단순한 배상이니 사법적 정의니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 너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네요.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